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해야 한다. 생각보다 이네요. 정확히. 네. 재밌는 결과가. 네. 아무래도 군대 경험해보신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이 얘기 하실 말씀이 가장 이하세요. 많으시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님이. 네, 맞습니다. 의무복무를 왜 해야 하는지. 네, 저는 사실 육군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복무하신 분들보다는 군 조직이나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여성 징병제, 그러니까 군대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전투력 손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하는 이 인구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군대를 가야 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다른 생각인 게 있는데요. 이게 인구수가 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병력 손실이 있어서 충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그 예전과 달리 첨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병이라든지 좀 위성을 통해서 좀 첨단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정예화된 병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여성을 징집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소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몇십 년간 남성만 복무할 수 있는 군부대 환경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동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생활관들을 하나씩 더 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오히려 정예화된 그 병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굳이 여성 병사들을 우리가 징집을 해서 거기에 연간 운영비를 수조 원을 쏟아붓기에는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군에서의 시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급이라고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올라왔지만, 왜냐면은 저희는 24시간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24시간 근무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소요나 인력들에 대한 예산을 이 시설비, 그러니까 확충비로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충비가 확실히 더, 그러니까 그 인력이 들어와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확실히 싸게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샤워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샤워실을 만들고 나서 그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병력으로 좀 보충이 된다면 확실히 전투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국방력이나 안보 문제는 사실 이 예산만으로 저희가 재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의무복무를 지금 저는 병으로서 의무복무를 네. 해봤잖아요. 이걸 여성들이 또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해낼 수 있는 것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 상태에서 여성의 의무복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전투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혹은 그것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저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투력 손실이 문제다. 그러니까 현역병이 지금 거의 원래 막 60만 70만 유지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뭐 20만 30만 20만 지나서 10만대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인구 구조상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어요. 여성 복무제도 있지만 그냥 군 복무 기간을 늘려버려도 됩니다. 혹은 징집하는 제도에서도 많이들 올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성의 의무 복무가 다른 것보다 더 싸게 먹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여성 복무를 의무 복무화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이 과보다 더 많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남성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녀와 보셔서 네. 아시잖아요. 네. 군 생활 복무 기간 이제 저희가 형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투력 손실이 있으니까 네. 군 복무 기간 늘리자라고 하면은 흔쾌히 안 하죠. 모두가 반대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쉽지 않은데도 전투력을 늘리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할 거잖아요. 네. 그죠? 전투력을 늘리려면 여성 의무복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력을 늘려야 함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 근거가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고 효용성이 좋다라는 거를 뒷받침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병과에만 지금 이 치중돼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복무를 해야 한다 쪽이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쪽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바로 자 지금부터 의무복무 하셔야 됩니다, 입대하세요 이러면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무
그리고 행정 이런 쪽으로는 사실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나 그리고 예비군 우리 당일날 갔다 오고 당일날 퇴근하는 예비군 맞습니다. 훈련 네. 뭐 그 정도로 좀 툴을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미에는 결국에는 이제 여성이 징병까지 가야 되는 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투력 손실은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인구가 적다라는 거는. 근데 그 전에 점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전투력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무나 행정 이거는 사실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비상 상황들이 많잖아요 국가에. 그럴 때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선 전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관련된 훈련을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이제 징병제로 가지만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봤을 때는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훨씬 더 대안이다. 합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성분들도 절대 난 하기 싫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우리 국가의 인구가 부족해. 군대 갈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러면 내가 의무나 이쪽으로 행정 쪽으로는 좀 배워볼 만 하겠구나. 사실 사격이라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투력을 항상 상시 병력을 60만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여성 의무 복무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예화 한다든지 첨단화 한다든지 해서 복무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면은 다른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효율화와 여성 복무제 중에 무엇이 더 사회적 비용이 더 큰가를 따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군 복무를 해서 제가 딱 복무할 때 그 문 전 대통령이 저를 딱 한 달을 줄여주셨습니다. 복무 기간을.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2주 복무하면 하루씩 줄어가지고 원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는데요. 제가 18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내가 군인인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군대에는 다양한 보직들이 있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밥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잡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게 맞는데 사실 훈련을 해서 내가 정말 군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전쟁이 나면 과연 내가 지금 현역 군인인 내가 밖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고등학생 A 한 명을 데려다가 한 달 훈련시켜 놓은 거랑 나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럼 내가 이게 과연 군인으로서 정말 국방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컸거든요. 사실 전방에서 수색대를 한다던가 GOP 근무하시는 경계병들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리스펙하지만 후방 부대들이나 아니면 뭐 각 군대에 있는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화하다 보면은 저는 그게 더 효율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여성 복무제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다. 그 효율화는 돼가고 있는데 예. 그 효율화 돼가는 기간이 사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진적인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CCTV 병만 해도 그렇죠. 예. 저희 사실 원래는 초소 나가서 다 근무 서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CCTV로 좀 바꿨잖아요. TOD 병. 그렇죠. TOD 병.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기계로 일단 대체를 하겠다는 건데 그 기계로 대체한다 한들 그걸 보는 병력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병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소대도 원래 사실은 지금 거의 분대급 보다 조금 넘어서 사실 소대급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편제 소대대로는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상근 예비군들이 막 들어와서 일당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는 뭐 또 네.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지금은 여성 모병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더 그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을 해서 웬만한 남성들보다 그 복무를 더 잘하는 분도 계신데 이 보편 다수의 여성들을 만약에 군이 징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 이제 보편 다수의 남성들이 신체적 우위로 하는 고강도 훈련에 다 따라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반박하시려고 아니. 예를 들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예산이 있으면은 네. 우리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만약에 똑같이 10명에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성 5명, 남성 5명 있는 이 시설 경호 부대한테 내 집을 맡길 것이냐, 남성 10명한테 맡길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10명을 남성 10명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똑같은 예산이 재원이 투자됐을 때 여성
여성의 이제 군 복무 보편 여성을 군으로 투입을 시켰을 때 그분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KCTC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오케이, 정답. 네, 산을 뭐 하루에 20km씩 타고 뭐 천리행군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여성이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신체적 극복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거는. 근데 그것을 훈련을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같이 갈 수가 있는가? 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뭐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성을 또 관리하려는 장교도 또 꽤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 장교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들을 다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첨단 무기를 그 대체할 수 있는 예산까지 쫓아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여성 의무복무를 전부 징집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첨단 무기 선택하는 것이냐, 이 선택에서 저는 첨단 무기가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남성분들이 지금 1년 6개월이죠, 지금. 1년 6개월 동안 20대 때 정말로 그 중요한 시기에 단절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둬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쭉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력이. 근데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그걸 주어진다면은 여성들은 이제 또 사실은 경력 단절이 또 출생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 때는 학력 단절, 20대 후반 때는 경력 단절까지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여성한테는 조금 가혹하지 않겠냐라는 감성적인 접근도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게 일단은 너무 많이 이제 말씀하셔서 조금만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성의 고강도 훈련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KCTC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 아니 저는 KCTC 갔다 와봤어요. 네, 인제 있잖아요. 네, 인제 홍천에 있어요. 네, 저 진짜 갔다 와봤는데 네, 힘들어요. 아니 잘해요. 여군들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고강도 훈련이 어려워서 징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가? 군인은요 만들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단지 자 무대뽀로 해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련된 루틴이나 이런 그런 훈련들로 충분히 체계적으로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치면은 여성 간부들은 어떻게 KCTC 훈련하고 혹한기 뜁니까? 특전사 흑거미 부대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여성을 모두 징집을 한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하는 건 모든 맞죠.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체력 등급에도 1등급 특급부터 9급, 10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더라인에 걸쳐서 본인이 노력해서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는 군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이 공백을 그러면 여성이 임무 수행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 공백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냅두고 그럼 그냥 공백을 그냥 방치하자는 말인지, 전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까 기술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 도입되는데 예산이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바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징집도 바로 하자는 건 아닌데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좀 우리가 좀 통로를 열어가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점진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징집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징집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징집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징집을 하냐 마냐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시대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시 상황이 되면 필연적으로 징집될 겁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유생 역량이 없고 계속 이 전투 병력이 계속 떨어지면은 하다못해 진짜 의무병으로도 차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분들 특히. 요즘 뭐 드론전 하니까 드론 조정 같은 거 그렇죠. 드론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징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대상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징집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국방이 좀 더 기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은 좀 열어주자는 거죠. 사실 지금 병역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다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여군 빼고는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질문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이 지금 남성처럼 의무복무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질문이 지금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도에 여성을 넣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점진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성 희망복무제 같은 거는 찬성을 하실 것 같아요. 희망복무제랑 사실 모병제랑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법적 제도로 좀
합시다. 합시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 입대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훈련 좀 합시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근데 저는 이게 해볼까? 군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KCTC 다녀오셨고 저는 예. 후방부대 운전병이었거든요. 아. 저는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개꿀 빨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인생- 따지면 이게 군대는 어셨어요? 다 힘든 거야. 아, 군대는 다 힘들어요. 내가 나온 데가 해병대고 내가 나온 데가 특수부대인 거예요. 다 진짜 힘든 춥고 거예요. 배고프고 그렇지. 졸리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전방에 수색대 나간 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서 해병대 나온 친구들 보면서 야 나는 0.1명어치 국방에 의무를 했고 너는 3명어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복무하는 건 반대하지만 사실 기초군사 훈련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동의합니다. 맞아요. 예. 예, 저도. 뭐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워두면 또 좋은 것 같고. 근데 노서영 최고님. 네, 노선생님. 죄송한데 저희가 네. 이래서 남자끼리 모이면 군대에 안 잡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도 여성 징병을 둘러싸고 이렇게 활발한 논의를 저도 한 자리에서 들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듣고 네. 있었고요. 사실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해서 좀 찬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세모여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이 여성 의무 복무라는 게 성평등의 문제냐 병력 부족 해결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 속에서 이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지금 인구 감소 그리고 안보 환경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병역의 의무를 사회 전체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여성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국가가 남성들만 징집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 전반적으로 성별을 떠나서 공감대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이제 남성 시민한테만 부과되어 왔던 이 국방의 의무를 좀 공동의 책임으로 다시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방의 개념을 아까 막판에도 좀 나왔는데 좀 폭넓게 확대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무 얘기도 나왔고 사이버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데 좀 저도 사실 여성들도 생존을 위한 기초 훈련이나 군사 상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전혀 없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것들은 받되 이제 다 획일적으로 전투병으로 징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역할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현재 정부의 국방 기조에 맞게 저는 방어랑 평화 유지를 위한 군대로 나아가자라는 합의 속에서 사실은 군 체계 개편을 지금 남성들도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군 체계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좀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랑은 반대의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가 달랐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특히 정말 남성만 할 수 있는 병과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사관이 되려고 하시는 여군 그 교육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뭐 탄약 갖다 주고 뭐 교보제 갖다 주고. 근데 그때 보면은 저보다도 더 무겁게 다 드시고 되게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방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이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걸 찬성합니다, 저도. 그리고 기초군사훈련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1년 6개월의 현행 체계 아래에서 이것을 여성 징집제도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방력과 비교했을 때 더 큰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되게 저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같이 좀 짊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노소영 최고님은 여태까지 이제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좀 지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리스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병사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받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지하철 타면은 막 피하고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보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나 뭐 첨단 전장 체계들이 이렇게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안보 공백이 인구수로서 생기는 거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투입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가면 어려우니 처음에 점진적으로 좀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부 공식 수치를 보면은 국방개혁에서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2043년에는 저희가 12만 명 병역 자원이 이제 입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3년 12만 명이요. 되게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어떤 첨단 그 군대로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가 그때까지 완벽하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투입이 조금 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게 뭐 어쨌든 저는 이게 사실은 방금 뭐 보신 여군들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군으로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시는 분들 그 노력하신 분들을 우리가 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사실 징집이라는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사유 상관없이 모두 뽑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다 뭐 주변에 다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 나오는 우리 여성 아이돌 분들 막 연약하신 분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최전방 가서 욕 먹는 거 아니야? 아니 BTS는 BTS도 군대 사실 제일 가잖아요.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아니 어떻게 여자들을 다 보내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공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만 원씩 받았을 때 제가 월급을 16만 원 받았어요. 병장 때 16만 원씩 예를 들어서 진짜요. 16만 원씩 해가지고 여성들 징집 보내라고 하면은 제가 그럼 100% 찬성할게요. 저도. 근데 지금 1인당 200만 원씩을 월급을 줘야 되고 그거 플러스 그 개조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계산을 때려보면은 연간 2조 원 이상이 들어요. 그냥 그 인력 비용만.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자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말미에는 지금보다는 더 국방에 대한 의무를 좀 지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 이 발언이 여성에게 200만 원 주면서 국방의 의무를 시키면 이거 손해다 이런 아니 걸로. 그러니까 손해다 이 말이잖아. 손해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다. 우리가 돈이 무한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술들 도입을 하고 드론도 양성하고 50만 명 그 최첨단 드론 양성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성 징집을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잠시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왜냐면 여기서 끊으면 오해가 생기니까. 분명히 여성분들 충분히 부사관 잘하시고 장교 잘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를 대상으로 징집을 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모수가 남성들을 징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체적 그 격차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여성들을 보편적 다수로 우리가 징집을 했을 때 우리가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병사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거 노세영 최고위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아니, 거예요. 먼저 들으셨으니까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셨죠. 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이 고퀄의 전투력을 뽑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신 분들 중에 옛날보다 사실 이 현역 그 공익이나 그리고 민방위 쪽으로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전보다 몸이 더 아프신 분들도 군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여성 징집을 좀 제도화하면 그 몸 아프신 분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한 여성이 몸 아픈 현역 남자 군인보다 전투력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징집으로 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곤란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징집을 하게 그게 되면 모집이죠. 그런 분들과 아닌 분들까지 다 현역병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비효율이 제가 일어난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공익근무를 진짜 가셔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격렬하게 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실 건데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누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떠오르죠. 한 명씩 있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분들보다 차라리 정말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런 여성분들이 가시는 게 그게 모집을 하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집으로 하게 되면 네. 모집으로 하게 되면 선택에 맡기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강한 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게 압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자꾸 군대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빠져주고 건강한 여성분들이 좀 들어가주면 오히려 전투력에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 징집으로는 해결할 수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예, 징집으로는 해결이 안 그렇기 되겠지만 때문에 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할 때는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면서 여성 희망 복무제대로 병을 복무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 누구의 공략이었음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저는 군가산전제는 위헌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그걸 여성 희망 앞서서 복무제를 통해. 얘기해주신 내용 간에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얘기해주신 대로 사실 성별을 떠나서 어떤 이 사람의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능력,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에 따라서 결국은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이때 의무 복무가 지금과 똑같은 이 징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넓은 개념의 의무 복무,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좀 더 물론 경쟁률이 몰릴 수도 있겠죠. 특정한 직무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의무 복무를 넓혀서 의미를 다르게 해서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네, 아주 공감. 이거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지금 있는 1년 6개월 말고 좀 제가 말한 것처럼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저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여성분들을 차라리 이제 이거는 이 지금 주제는 의무복무 1년 6개월 남자처럼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반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수 분야 뭐 예를 들어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죠. 상시 전시 때나 아니면은 그걸 배우고 나서 만약에 사회로 나왔을 때 CPR 우리 예비군 때도 배우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살렸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을 그거를 기본 의무 교육으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붙잡아서 징집을 모두를 하게 가면서 그렇죠.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 네, 저도 여기에 매몰되지 말자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무조건 여성 군복무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최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게 조금 이제 짐을 같이 지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제는 좀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에는 너무 공감하고 감사하는 거죠. 독박 병역, 독박 국방에서 좀 벗어나. 실제로 위험한 얘기. 실제로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여성들의 찬성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많이 시민적인 공감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사실 기존의 어떤 보복적인 심리 속에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나와서 상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질문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예상 계획이라든지 어떤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좀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저희가 돌아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조금 살짝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몇 살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그러면 20살 지금 그 해당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여성부터 이제 의무복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안 해봤지만 부모님 세대는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 국방 의무를 어느 정도 분담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 사실 남자 지금 군대 안 가잖아요. 교련으로 그때는 거의 군 생활처럼 했어요. 제식 배우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20살 대학교 우리 학생 예비군 있잖아요. 학생 예비군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민방위 있잖아요. 직장인들 민방위처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비군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부다. 그럼 예비군처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너무 많은데. 다만 저는 이제 사회가 다 군대화 되기보다는 군대가 좀 더 사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군대가 진짜 여기 군대가 사회. 네,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다 군대 막 배워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그걸 맞냐 이것도 다른 질문이지만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해외 얘기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노르웨이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도 남녀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 뭐 가까운 데 찾아요. 북한도 하는. 근데 그런 나라들도 남성과 여성의 복무 방식이 다르고 또 여성은 비전투 병가로 간다든지 혹은 뭐 출산이나 육아 등의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성에게도 의무 복무의 어떤 국방의 의무를 같이 우리 짊어지는 것을 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마인드를 좀 함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20살 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 마인드 예를 들어서 너 혹한기 받고 왔어? 내가 그거 받아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러면 싸우다가도 확 풀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예비군 갔다 왔는데 오늘 뭐 했어? 오늘 PRI 하고 왔어. 야 나도 거기 까져봐서 알아. 이러면 저는 사실 젠더 갈등 정말 대다수로 해결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말상꺽 때 남자친구를 차버리는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혹한기 때 남자친구를 차는 일말상꺽에 차이는 거를 남녀 같이 경험하는 같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혹한기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랑 가끔 핸드폰 받고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한기 하고 있는 걸 알아.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그러면 너 혹한기지? 그럼 한 2주 있다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공감대의 시작이라는 거죠. 공감대의 시작. 좀 뭘 하는지 알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군가 3점 제도도 자연스럽게 아젠다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도 부분적으로 국방 의무를 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군가 3점 줘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가 아니라 줘야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위헌 판결 나온 이유가 여성은 병으로 복무를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가산점을 주니까 이 복무를 못하는 여성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헌인 거거든요. 무조건 줘야 되니까. 예, 여성의 의무 복무가 만약에 가능해지는 제도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해외 나라처럼 된다면 그러면 군가 3점 제도의 위헌인 이유도 소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또 찬성이 되는 건데 의무 복무 해야 된다. 찬성이 되는 건데. 좋다니까요. 근데 지금처럼은 못한다. 당연하죠. 지금에선 저도 못한다.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네, 지금처럼은 어렵다. 근데 뭔가 이게 여성 의무 복무 아젠다가 네. 옛날에는 여성도 복무를 해야 된다가 뭔가 보수 느낌이었고 하지 말자가 진보였는데 그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군을 계속 더 효율화시키자 정의화시키자라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고.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뭔가 말씀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안보에는 양보가 없다. 이 안보에는 말씀. 네, 그래서 젠더가 저는 없다. 저는 찐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치열하네요. 여러분 지금 날씨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똑똑한 자외선 차단제 디어 루시 선크림입니다. 가볍고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이 되고요. 또 워터프루프 코팅막으로 땀 걱정이 없습니다. 15,000원 상당의 제품 2개를 1+1으로 19,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송비 중요하거든요. 무료 배송. 네,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통해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죠.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진짜 발림성이 진짜 좋고요. 그 선크림 특유에 있는 어떤 그런 찝찝함, 뭔가 막이 있는 그런 느낌이 정말 여기 보시면 바르면은 그냥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도. 수분 크림의 네. 텍스처. 맞아요. 수분 크림의 선크림 같지 텍스처인데, 않고 진짜 네. 우리 바르는 그냥 로션 같은 그런 텍스처고. 대신 네, 촉촉하더라고요. 50 SPF. 네. 되게 센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냄새가 그 선크림 특유의 그 향기 있거든요. 네, 그게 적습니다. 선거 때 이걸 바를 걸 그랬어. 여기 다 탔잖아요. 알았으면 그러니까요. 이거 샀을 텐데. 손이 네. 이게 오였는데 떼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 손목에. 디어 루시를 발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켓 뜨는 대로 이렇게 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이 있는데 사은품. 와우. 네, 요번에 1+1 이벤트를 하면서 19,900원에 우와. 2개 무료 배송인데 거기다가 저희 자외선 차단할 때 쓰는 거 있죠. 러닝할 때 다 네, 좋겠다, 러닝할 때 러닝. 여기 귀 뚫려 있는 거 딱 그렇죠. 있거든요. 여기로 귀 이렇게 넣고 딱 들어가는 원래 이렇게 딱 쓰는 건데 그것도 사은품으로 지금 나간다는 점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할 나위 완판이다, 없네. 완판. 네. 더할 나위 없어요. 모델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